철학 공부해가지고 한국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겠다. 철학의 나무를 이렇게 키우고 숲이 되려고 하면 나는 요 세대까지 하고 다양성 있고 창조성 있는 철학적인 연세를 가자.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인문학 아케이드 먼소리인데 대담을 맡은 김동규입니다. 오늘은 무척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철학계 최고의 원로 선생님이신 김형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선생님? 괜찮아요. 네. 다행입니다. 선생님 만나 뵙고 이렇게 대담을 하게 돼서 무척 영광이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준비된 질문을 천천히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같은 게 예. 있었나요? 난 철학에 관심 가진 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에 윤동주 시인하고 어울리셨을 때. 네. 기독교 민족주의 학교라고 그래서 청독부에서 일본 청독부에서 우리 학교에다가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 교장, 교사, 학생들 전부가 신사참배를 하면 그냥 학교 계속해라.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절하게 되면 폐교시킨다. 그때 이제 윤동주 시인하고 나하고는 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그러셨구나. 윤동주는 이제 만주를 가면 나 신사참배 안 해도 된다고 가고,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너무 고생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 자퇴를 했거든요. 자퇴를 하고서 할 일이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도서관을 다녔어요. 평양시립도서관에. 그때 철학책을 읽었어요. 일본말로 쓰여진 책도 읽으니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좀 공부해 봤으면 좋겠다 말이죠. 이거 해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그때 철학책을 한 4권을 읽었어요. 일본 철학자가 쓴 책입니까? 일본 철학책. 그래서 일본 책에 이제 거기는 뭐 이제 철학사도 있고 개론도 있고 인식론도 있고 윤리학도 있거든요. 그걸 다 읽어봤어요. 이거 내가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의 정신적 지도자가 한번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목표가 그렇게 되니까 철학 공부해가지고 한국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겠다. 그러면 선생님 오랫동안 서양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동양 철학에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가장 그래도 선생님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철학자 한 명을 꼽으라면 어떤 분을 꼽겠습니까, 선생님? 동양 철학까지. 네,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다 아울러. 그렇죠. 네. 동양 철학에 대해서는 인도의 고대 철학, 우파니샤트라든지 이제 거기에 좀 관심 가졌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서양 철학으로 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독일 계통 철학을 이제 많이 하니까 자연히 독일 관념론에 대한 걸 이제 많이 얘기하죠. 독일 관념론이 우리가 이제 흔히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나온 해부터 해결이 죽는 그 50년 동안을 이제 쭉 많이 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제일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건 넘어서면서 한때 많이 유행됐던 이제 우리 실존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계통 사상가들이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키르케고르 대표적으로. 킬케골도 그렇고요. 근데 앙리 베르그송을 내가 이제 읽으면서 받아들인 건 그 사람 걸 많이 받아들였어요. 이제 요새도 이제 그걸 나도 모르게 받아들였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그 창조적 진화라는 이제 그 철학의 핵심인데 모든 건 이제 우리 인간이 역사적으로 또 이성이나 지성적으로 창조해가는 과정에서 보고 도덕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가는 걸 쭉 열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은 제일 특별한 건 종교는 역사를 창조해가는 하나의 큰 원동력으로 봐야 해. 다양성이 있고 창조성 있는 철학적인 열린 사회를 가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칸트를 읽으면서 내가 배운 거는 그 사람의 철학도 좋지만은 인간적인 경건성, 예, 그게 참 좋았고 그 경건성 속에 있는 건 뭐인고 하니 칸트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정신인데 네. 그건 철학의 문제라니까 얘기는 안 해도 칸트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 가서 내리고 보니까 대문이 있는데 그 정교문 앞에 묻더라 말이죠. 그게 좋았고요. 그런 점을 볼 때 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양 철학에서 서양 철학에서 필요한 거를 받아들였지 누구한테 저런 게 빠진다 하는 건 적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람이고 주어진 시대에 또 우리 주어진 사회에 사니까 우리 문제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나 경제나 뭐 사상 모든 분야를 위해서 무엇이 도움이 되겠는가 그 방향으로 서양적인 것이 아마 한 70%, 네. 동양적인 것이 한 30%, 한국적인 거 합해서 아마 그렇게 살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래. 철학계의 최고 원로이신 선생님을 지금의 한 명의 철학자로 만든 분이 주변에 있었을 텐데 아마도 그 스승분이라든지 아니면 동료 철학자들이 지금의 선생님을 또 만든 중요한 원천이었을 텐데 어떤 분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나하고 동배가 되거나 좀 선배 되신 분 가운데 철학자였다 혹은 철학 교수였다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은 아무래도 서울대학의 박종훈 교수님이 제일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한 번 이제 저 형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보고 이제 하는 얘기가 김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대. 내가 철학도로서 인생의 그 스케줄을 잘못 잡았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세요 했더니 내가 한번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철학자가 된다. 한국인다운 철학자가 된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한국 철학은 역사적으로 재료가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읽으면 되니까 그보다도 먼저 서양 철학을 해가지고 방법론, 예, 우리 동양 학문의 동양 철학이나 하여튼 동양 학문 전체가 지식을 쌓아 올려서 그 보는 거지 방법론이 좀 없거든요. 네. 그건 좀 뚜렷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 방법론을 찾아가지고 된 다음에 한국 철학을 하겠다. 그리고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을 하셨구나. 그래서 시작해서 이제 방법론을 찾으려고 하다가 독일 계통 철학에 이제 칸트 뭐 헤겔 이쪽을 하게 됐는데 그거 하는 동안에 그만 정론이 다 되고 하니까 이제는 한국 철학 할 걸 그만 때려쳤단 말이죠.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기에는 그 우리 1세대 내지 2세대 이상 이하도 그렇지만은 서양 철학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나면 그 서양 철학에 그만 빠져서 동양 철학이나 한국 철학을 할 그 기회라든지 거기 가면 못 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나도 서양 철학을 이제 쭉 공부를 하다가 좀 더 그 겸손해져야겠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젊었을 때는 이제 내가 철학자로서 아주 그 인정받고 내 철학을 완성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건 아니고 철학의 나무를 이렇게 키우고 숲이 되려고 하면 나는 요 세대까지 하고 이건 또 다음 세대에게 맡겨야지 내가 다 해야겠다 하는 거 이거만 좀 욕심스럽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우물에 빠져서 못 나오면 내 철학은 없으니까 한국적인 거 뭐 좀 안 되겠나 그런 고민을 같이 했고 또 존경스럽고요. 좋은 분이 그래서 그분 생각이 좀 제일 많이 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다시 이제 조금 그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선생님 그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30년 가까이 네. 이제 재직을 하셨는데 네. 그때 뭐 서산 정석회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이규호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는 어떤 대화를 하나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연세대학교 아마 그때는 그 얘기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연세대학교에 간 거 이제 54년에 갔거든요. 그때도 이제 우리 젊은 교수들 가운데 세속도 교수 얘기가 있었다고요. 그 한문자를 보니까 속도래면 재미있어 보이지만 그 풀이해 보면 돌머리가 돼요. 그 세 명이 어느 선생님입니까? 우리 연세대학교 세속 어떤 사람은 넷이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셋이라 했는데 그 첫째가 정석회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철학을 해도 그 뭐라 그럴까 내 사상, 내 인생과 철학을 거기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논리적인 체계라든지 무슨지 그것보다도 철학으로 산 사람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4.19가 나고 이제 교수 데모가 나고 뭐 이제 그랬는데 그제 내가 그분한테 그제 받은 이제 몇 가지 인상이 있는데 이제 가만 보면 아주 그 자기 사상에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 흔히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수 데모 나갈 때에 이제 우리 보고서 젊은 선생님들 학교 있으라고 말이죠. 아, 그러셨어요? 예, 좀 필요하면 연락할 테니까 학교 있으라고 우리 학교 두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 나가는 날 아침에 옷을 다 이제 좀 두툼하게 입고 가족들 다 모으더니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오늘 나갔다가 못 들어오는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그러니까 그때 그 어른이 뭐인거니 오늘 희생당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데모는 해야겠고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데모했다고 해서 총으로 쏘면 맞아야지 뭐 어떡하겠냐 말이니까 그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다고요. 그거 보고서 난 뭐인거니 저는 저거 우리는 철학을 배우고 가르치고 사상으로 자라는 사람이고 저는 철학을 생활화한 사람이라구나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속도라는 게 미관이 예수노가 아주 뭐 정확하고 예, 아는 건 아니라 그리고 그 제일 인상 좀 깊었죠. 예. 나머지 두 분은 누구십니까? 석두에 포함되는 나머지 두 분은? 그 이제 세 분인데 한 분은 저 이공대학의 영어학과 하는 그 심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근데 그분은 참 속도 그렇습니까? 그분은 걸음걸이를 봐도요 앞만 딱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길에서 만나서 인사하면 눈만 싹 이렇게 보고 이거 근데 이제 좀 우리 가까운 데 살았어요. 그런데 다 참 옛날 얘기인데 그 사모님이 날 만나더니 우리 선생님이 다른 사람 얘기는 잘 안 듣는데 혹시 내가 얘기하면 들지 모르겠다고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때 월급을 받으면 은행에 적금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꼭 월급 받고서는 5분지일은 은행에 넣는다고 말이죠. 그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때 내가 들어봐도 그때는 그거 한두세 손해인데 말이죠. 선생님 지금도 봉급 받으시면 5분지일 은행에 적금하세요? 하죠. 아, 그 왜 손해 봅니까? 그 은행에 얼마 있다 찾으면 돈까지 떨어지게.
내가 학생들 보고 하라고 해서 내가 안 하면 어떡해요. 그렇구나. 아, 원칙을 지키시는 분도 이제 석도라는 의미에 들어가는군요. 대단한 분. 또 한 분은 이제 그 국어학자인 김인경 선생. 김인경 선생의 하여튼 그 재밌는 분이에요. 김인경 선생이 이제 우리가 젊은 선생들이 정초가 되면 세벨 가거든요. 세벨 이제 가서 되면 김인경 선생 이제 세배 후배 교수 올 줄 알고서요. 출석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이거 좀 써달라고 말이야. 뭐 여러 가지 마셨죠 이거든요. 아주 꼼꼼하시구나. 제일 무서운 건 나도 얘기 듣고서 그러는데 운동 선수가 국어를 이제 했는데 50점만 맞으면 과락이 돼도 통과가 되는데 49점을 맞아가지고 떨어졌다고요. 떨어져 졸업을 못하게 되고 한 학기 더 다니게 됐거든요. 그 운동선수가 이제 화가 나니까요.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가지고 몽둥이 끌고서 왔다고요. 와서 김인경이냐고 떠들었거든.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큰일 났구나 뭐야. 선생님 보고 숨으라고 그랬더니 왜 그랬냐고. 어느 학생 같은 사람이 몽둥이 들고 왔다고. 그걸 만나야지. 나가서 대문을 열어주니까 들어왔거든. 김경현 쓱 보더니 자네 누구 아니야? 그래. 예. 아니 시험을 왜 그렇게 보았어? 내가 한 점 더 주려고 다 찾아봐도 찾을 데가 없어서 49점 주어서 그걸 조금만 더 잘해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제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름도 불러주고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속도라 그러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분이 있긴 시작했어요. 지금 너무 없어요. 어른이시죠? 너무 없어요.